안녕하세요. 많이 잘 쉬셨어요? 놀랬죠? 제가 오늘 뭘 검색을 하다가 작년 저작년이구나. 저작년 여름방학에 갔던 거기 아이슬란드 여행 사진이 하나 있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잠도 좀 깰 겸 뭐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은 여기 지금 안 보이시는데 그 아이슬란드에 블루라곤이라는 야외 노천탕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여기 입장료가 한 8만 원, 인당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데 여기가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요 한 바퀴 걷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려요. 요 뒤에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가 중간에 바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는 그냥 무제한으로 주고 그냥 음료수 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다음 컵을 요 두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7월이니까 한국은 7월이고 여기는 겨울이거든요. 7월인데도 이제 초가을 정도 되는데 한 5도, 6도 정도 되는 약간 쌀쌀한 도시였어요. 블루라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저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네, 여행하다 죽고 싶어요. 교수하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교수는 직업이지만은 여행하다 죽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아이슬란드 갈 때는 이제 노르웨이 가서 4일, 5일 있었군요. 노르웨이 4일 있고, 노르웨이에서 4일을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로 건너가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가서 아이슬란드에서 5일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박 정도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여행을 갈 수 없고 방학이라도 뭐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아쉬운데 내년 여름 정도는 또 아마 해외 여행은 안 가능할까 싶어요. 여행하다 죽고 싶은 교수입니다. 이거는 너무 사진이 좋아서 저희가 묵은 숙소가 100년 된 숙소거든요. 여기 제가 있죠. 여기 뭐 외국인들도 있고 뭐 내국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100년 된 숙소인데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숙소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호텔은 자그만한데 5성급이고 100년 됐는데 요런 기구나 컵 이런 것들이 너무 앤틱하고 전체 방도 앤틱하고 방의 침대부터 앤틱하고 뭐 로비 요런 식당 전부 다 앤틱하게 아주 공주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요 호텔에서 바로 한 5분 정도 건너가면 큰 공원이 안에 있는데 그 이제 공주 박물관이 있는데 궁전이에요. 거기서 매주 토요일 날 오케스트라가 무료로 열린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가 토요일 날 여기 숙소를 하게 돼서 여기 이제 여기는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는 백야가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물론 있지만 백야가 있는데 지금 밤 9시에 9시에 이 공연을 시작해서 11시까지 하는데 이제 저희가 공연을 들었죠. 내가 이제 요거는 밤 사진은 그 공연 때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너무나 그 선진국 문화가 너무나 우수하고요. 이분들은 장인들이고 여기가 앞에 뜰이고 양쪽 뜰인데 이 오페라 가수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 하나 시끄럽지 않고 질서정연하고 정말 멋진 선진국다운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한번 짧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세요. 카메라를 너무 좀 빨리 돌려가지고 어떻게 이 야외에서 이렇게 정숙하게 이렇게 노래를 듣는지 조그만 꼬맹이들도 완전 조용한 거 있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여행은 우리가 이래 학교에서 이런 공부, 이런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도 물론 키워서 나의 성장도 되지만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참 많이 권하고 싶어요. 방학이 아니라 졸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다녀보셔야 돼요. 어디든지. 외국도 선진국도 좋고 후진국도 좋고 여행을 가야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인생의 참맛이 느껴지고 그게 행복이 그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돈을 좀 뭐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더 여행 한번 가시고 또 다음 해에 또 돈을 이만큼 모아서 가시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행복한 도구를 하면서 간호사 생활을 해야 좀 더 여러분의 간호사 생활이 오래 갑니다. 저처럼 네 아셨죠? 네. 저는 노르웨이 여러분 아시죠? 뭉크가 거기서 태어났더라고요.
사실은 문구가 뭐 화가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노르웨이 작가인지 그건 다 못 내오잖아요. 근데 여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화실이 있고 그 사람의 아틀리에가 있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런 문구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뭐 이런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제가 한 10박 11일로 갔다 왔는데 너무나 멋진 여행 장소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그리스 산토리니 갔다 온 사진도 한번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어갈 거고요. 졸지 말고 수업하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수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수업하시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세요. 뭐 톡을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들 여성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반복 강의 들으시고 정말 모르는 거는 꼭 톡을 주셔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보았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무자극 검사라고 합니다. 넌 스트레스 테스트 NST라고 하고 있고요. 그 상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검사 방법이다. 가장 많이 하고 해도 없고 간편하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산모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태아가 잘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가장 널리 사용하고 모든 임신에서 사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부작용이 없으면서 외래, 입원이 아니라 외래에서 간단하게 측정 가능하고 태동에 있을 때마다 자가 작동 장치라고 있습니다. 손에다가 이런 누르는 기계를 하나 줘요. 그래서 그 기계를 딱 잡고 만약에 이제 배에서 무브먼트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딱 눌러요. 한 번. 그러니까 무브먼트 또 있잖아요. 한 번. 이런 식으로 누릅니다. 이 누른 거 하고 태아의 태동 그 심음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상관관계를 보는 그러한 검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극도 없다 해서 넌 스트레스다. 자극이 없기 때문에 무자극이다. 근데 이제 단점 하나 있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최소 20분이 한 텀이에요. 20분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20분을. 그래서 40분 동안 할 수 있는 검사다. 그 다음에 태아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가 병원에 산모가 검사를 하는데 아이가 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태아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이를 깨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이한테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태아 수면하고 주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아가 만약에 잠자게 되면은 좀 무부모가 있을 때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가 뚱뚱하거나 태아가 태동이 과다하거나 양수가 과다할 때는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임신 주수에 따라서 심음 양상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신 1기는요. 심음 양상이 좀 더 빠를 겁니다. 그 태아는 주에 따라서 태아의 심음 속도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짧으면은 태아 심음이 반비라는군요. 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리 성인이 그렇죠. 태아는 지금 120이지만은 성인은 80이듯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심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사를 했을 때 결과를 판독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검사를 했는데 태아가 정상이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응. 그러니까 모든 검사하고 반대입니다. 얘가. 다른 검사는 정상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정상이라잖아요. 이거는 태아가 심장 소리가 15번 이상 뛰는 게 증가하는 게 보이면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 앞에 비디오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분 이내에 산모 배에다가 장치를 합니다. 제가 이게 산모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배꼽입니다. 태아가 아이가 거꾸로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여기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기계 장치를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밑에다가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태아 심음이 들려요. 여기서. 그럼 여기다가 기계를 이렇게 딱 붙여요. 붙이고 이걸 띠를 갖다 이렇게 빙 둘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산모는 누워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산모 모니터가 이렇게 나와요. 모니터에서 태아 심음이 120에서 왔다 이리 갔다 이리 왔다 이리 갔다 이리 왔다 이리 갔다 이리 왔다 이리 콩닥콩닥콩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산모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태아 심음이 잘 들리는지 태아가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20분 안에 태아의 심박동수가 15배 이상 정상적인 심박동수가 제가 120에서 160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태아는
120에서 지금 콩닥콩닥 뛰어요. 계속 120에서 콩닥콩닥 뛰고 있거든요. 120에서 15회가 증가하는 거니까 135회잖아요. 그럼 이렇게 뛰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걸 찾는 거예요. 요게 20분 동안에 2번 이상 있어야 돼요. 요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냥 이게 그래프예요. 120에서 그냥 평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135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한 번. 또 요 가서 또 120에 계속 있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게 20분 동안에 2번이 있어야 정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분 동안에 2번이 안 된다. 이게 아까 태아의 그 신체 검사에서 바이오피지컬 검사 있죠. 거기에 마지막에 테이블에 있던 검사가 이 검사입니다. 마지막에 바이오피지컬 검사에서 다섯 번째 검사 도구가 이 검사 방법이었어요. 네, 생물학 개수 슬라이드 21번에 있었습니다. 앞 강의에서. 그래서 이것이 심박동수를 측정하는 거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슬라이드 21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21. 네,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검사를 하는데 non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분당 심박동수가 120에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5초간 지속. 한 번만 이제 뛰다가 135도로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툭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15초가 유지가 됩니다. 또 내려와서 또 120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참 가다가 또 갑자기 또 한 15도나 15에나 16에 올라갑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내려옵니다. 요게 한 번, 2번이 있다. 이 검사가 있으면은 2점, 없으면은 0. 중간에 한 번 있다 1점, 뭐 이런 식으로 요 검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non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해됐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있다. 2번 이상 올라갔다. 15초가 유지가 됐다. 올라갔는데 15초가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금방 떨어지지 않아요. 뭐 5초만 있다가 뚝 떨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 테스트가 NST라고 이야기합니다. NST. NST. 이해됐나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40분 이내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2번까지 했는데 40분 이내에도 변화가 없다. 태아가 자든지 기타 태아가 가사가 뭔 뜻인지 아시죠? 태아가 늘어지는 거죠. 늘어지면서 이래 있다 뭐 이런 거 문제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봅니다. 그래서 정상 비정상일 때 물론 비정상이면 또 다른 검사를 또 다시 합니다. 또 다른 검사를. 그래서 정상 비정상 반응 무반응 검사가 NST 검사입니다. 이거 시험 내도 되겠죠? 내겠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어떤 그 감속을 여기서 확인하고 디슬레이션이라 하거든요. 자연감속 디슬레이션을 하는데 감속을 기록하고 이 감속이란 거는 여기는 15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감속입니다. 이걸 관찰합니다. 이게 만약에 있고 이것이 15초 미만이라면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3회 이상 감속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태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질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게 태아를 괴롭히는 게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태반이 꼬였다든지 아니면 태가 목에 걸렸다든지 탯줄이 꼬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태아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 신호를 우리는 자연 감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연 감속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실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NST 검사는 반응, 무반응으로 판단한다 그랬고 반응일 때는 맥박수가 120이 만약 이 사람이 스탠다드라면 얘가 스탠다드라면 한 135, 40까지 올라가는 게 20분 동안에 2번 있으면은 정상이고 반응이 있다. 안 되면은 반응이 없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산모 배에다가 장착을 하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산모의 자궁 수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수축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수축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자궁 수축이에요. 그래서 수축이 얼마만큼 올라가는 게 좋으냐면은 한 60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곧 분만을 합니다.
한 30분, 20분 안으로. 그리고 이 수축기와 수축기 사이도 최소한 2분은 돼야 돼요.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은 압력이 거의 뭐 10이나 15 정도 돼야 되고 진통이 올 때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산모는 지금 이 그래프는 진통이 이제 없는 산모예요. 쭉 갔잖아요. 그죠? 진통이 없는 산모인데 태아가 지금 무브먼트가 한 번, 두 번, 이건 이제 산모가 누른 거예요. 이거 맥박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태아의 맥박은 120에서 한 160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 태아의 심박동 수는 125, 요 130, 125. 죄송합니다. 그죠? 근데 태아가 지금 이 상태에서 태아는 엄마 배 안에서 막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브먼트 많다는 거죠. 많으면 이거는 좀 약간 무브먼트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거는. 요게 지금 1분이거든요.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6분 안에 무브먼트 4분이나 했어요. 좀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좀 더 액티비티 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전에 엄마가 커피를 좀 마셨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좀 흥분했다든지 엄마가 병원에 오는데 좀 빨리 헐레벌레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브먼트가 있는 거다. 이것이 20분 안에 요런 게 두 번만 있으면은 정상이다. 이랬나요? 2분 정도 이상만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소리 심장이 그냥 계속 요로만 있어요. 요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잔다는 거예요. 잔다. 아이가 깔아짓거나 자거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뭐다? 무반응이다. 그런데 이제 무반응인데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어야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네.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은 이 무반응에서 떨어지는 걸 찾아야 됩니다.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졌어. 이게 디슬레이션이에요. 디슬레이션 앞에서 제가 여기 있죠. 감속이란 말 썼죠. 감속. 다른 말로 하강이란 말도 씁니다. 하강. 맥박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방법에는 3가지 패턴이 있어요. 보통 그래프에서 산모가 수축이 이렇게 배가 아파와요. 아파옵니다. 여기가 진통이 있는 겁니다. 이 진통은 대부분 한 60mm, 60mm Hg 정도 압력이 들어갑니다. 압력입니다. 60 정도의 압력이란 거는 이 정도면은요, 산모 배가 엄청 아파요. 아파서 많이 인상을 찡그리고 아야 소리가 날 정도의 진통이거든요. 그럼 분만이 한 20분 내로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태아는 여기에 지금 진통이 가장 높은 이 탑이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태아 심음이 떨어진 걸 갖다가 태아 심음 여기 조기 하강이란 말을 씁니다. 조기 하강. 태아 압력이 오기 전부터 태아 심음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프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도 옵니다.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산모가 통증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복이 되면서 태아 심음도 제자리에 찾아가면은 조기 하강, 이걸 정상이라고 보고, 산모 배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또 다른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산모 배가 이렇게 진통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진통의 탑이에요. 이게 60mm H 정도 압력입니다. 태아가 심음이 계속 이리 오다가 이 압력이 올라오는 여기에 중심점이잖아요. 중심점 이후에 태아 심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갖다가 후기 하강이라고 해요. 후기 하강.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가변성 하강이라고 있어요. 가변성. 이거는 지맛대로 그냥 변한다 생각하면 돼요. 변한다. 가변은 이 떨어지는 게 여기도 한번 떨어졌다가 또 여기도 한번 떨어졌다가 또 여기도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한 3번, 4번 나타나는 거. 이 압력하고 상관없이 압력이 있을 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당연한 거죠. 압력 전에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도 떨어지고 저도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거는 이걸 가변성이라 해요. 이거는 정상, 후기와 가변성은 비정상. 이 아이 좀 있으면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치?
산모에게 산소도 주고 보통 이 정도면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옥시토신도 정지를 시키는다든지 뭐 어떤 아이를 어떻게 해결해서 아이 분만을 빨리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3번 정도 나타나면은 의사에게 콜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시셋, 네, 제왕절개를 들어가는 거죠. 요게 지금 이 그래프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NST는 통증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궁 수축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태아가 심음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NST 이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떨어지는 것이 한 두세 번 있다. 비정상 NST에서. 그 다음에 분만 도중에 자궁 수축이 이렇게 오는데 미리 떨어지거나 자궁 수축과 같이 떨어지는 거는 정상, 회복되는 거는 정상. 자궁 수축이 되었는데 회복이 되었는데도 태아 심음도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 있다. 이것도 비정상. 네, 그것이 후기하강. 가변성은 떨어지는 게 언제 떨어지지 뭐 지만 떨어질 때 막 떨어지는 거죠. 태아 심음이 뚝 떨어지기도. 이 태아가 잘못하면은 문제가 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잘 이해를 꼭 하시고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무자격 검사를 실시하는 뭐 기술들입니다.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인데요. 방법은 뭐 이렇게 도구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준비, 시술의 내용, 정보 이런 설명을 꼭 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아까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죠? 이러한 검사를 하는 방법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 13분이 네. 좀 빠르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은 태아가 NST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거는 태아가 자든지 쓰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밖에서 태아에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깨워야 돼요, 아이를. 뭐 아이를 이렇게 흔들든지 뭐 좀 이렇게 다리를 몸을 굴르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법 말고 태아에게 소리를 이렇게 두드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배에다가 90dB이면 좀 시끄러운 소리예요. 약간 쨍쨍쨍 하는 소리거든요. 그 청각 자극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탱탱탱 치면은 이 아이가 이것을 들어서 놀래게 됩니다. 들키겠죠, 그죠? 그래서 자극 검사를 해서 아까처럼 심박동수의 상승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는 빠르게 할 수 있죠. 5분에서 2분 내에 심박도 상승이 있는지 기준선보다. 아까 있잖아요. 120에서 그냥 끼룩끼룩 가는 건지 이 소리를 띵띵띵 하니까 이거 소리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든지 이게 한 15대 20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또 띵띵띵 아이가 쿵딱쿵딱쿵딱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있으면은 정상이 됐나요? 근데 청각검사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 아이한테 그 소음에 노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논문이 나오면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청각 상실의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인과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쓰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아까 NST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은 CST라고 옥시토신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검사예요. 스트레스 검사. 그래서 CST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 검사를 합니다. CST라는 거는 컨트랙션 스트레스 테스트. 어떤 수축되는 자극을 줘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약이 들어갑니다. 약. 무슨 약이 들어가냐면은 옥시토신이라는 약을 씁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약을 쓰고 그 약이 어떤 약이냐? 심장을 수축하는 그러한 약이기도 합니다. 심장을 수축하는 약. 그래서 자궁 수축 검사에서 CST라는 검사를 쓴다. NST에서
반응이 안 될 때. 자, 이 CST는 약을 써서 태아의 호흡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궁수축이라는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궁수축을 주게 되면 태아의 심박동수가 변화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태아 질식 위험이 있는 태아를 사정할 때 주로 쓰입니다. 태아 질식 위험이 급할 때 쓰는 거죠. 대상 임신은 임신 2주차, 2기 때. 자, 적응증이 있고 금기증이 있습니다. 그 적응증, 자궁 내 성장 지연, 당뇨, 과숙, LST에서 무반응, 아까 바이오 피지컬 개수 검사에서 비증상일 때, 그 결과가 의심될 때. 금기증도 중요합니다. 임신 장기에 출혈이 있을 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만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재래식 제왕절개술을 받았을 경우, 제왕절개랑 재래식 제왕절개술은 또 학습이 들어가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배꼽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왕절개를 이렇게 배를 갈랐어요. 지금은 판넬이라서 패티 라인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술해갖고 자궁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궁은 이렇게 째요. 자궁은. 물론 자궁도 이렇게 찔 수도 있거든요. 자궁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술하는데 과거에는 배 전체를 아예 그냥 이렇게 쪘어요. 모든 산모 수술을. 근데 이제 이렇게 판넬로 째는 시기는 한 7, 8년밖에 안 돼요. 10년이 아직 안 돼요. 그전에는 모든 배는 다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래 위에는 엄마들 보면은 한 40대 수술한 사람들은 지금도 배에 상처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흉해요. 지금은 팬티 라인을 했기 때문에 팬티를 입게 되면 그게 안 보여. 수영복 입어도 안 보이죠. 비키니를 입어도 그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랬을 때는 위험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요 자궁이 터지는 게 자궁 럽처가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이런 옥시토신을 쓰면 안 되고 두 번째도 제왕절개를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 검사를 시키면 안 된다. 왜? 옥시토신을 써서 자궁을 수축, 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다가 자궁이 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조기 파막, 양수가 터지거나 조기 진통, 예정일이 다음 달인데 분만이 온천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약한 사람. 이게 지금 자궁이에요. 자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궁은 수양배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궁 경부고 이 위치가 여기는 자궁 체부라고 여기는. 근데 이 자궁 경부 이 길이가 대부분 한 2cm 정도는 다 되거든요. 자궁 경부가 약한 사람 이게 길이 자체가 짧아요. 짧고 자궁 경부가 너무 부드러워서 아이가 있다가 아이가 무거운 밑으로 쑥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자궁 경부 무력증이라거든요. 그러면은 이 산모한테 자궁 수축을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아직 분만할 시기야. 우리는 지금 아이가 검사할 거잖아요. 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궁 수축이 이렇게 되면 아이가 밑으로 나와버린다. 그래서 자궁경부 무력증, 우리가 IIOC 다음 학기에 배웁니다. IIOC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수술, 이 검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쌍둥이도 역시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쌍둥이 자체는 굉장히 위험해서 자궁 수축제를 써서 자궁을 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수 과다일 때도 안 된다. 이해됐나요? 네.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배포 친다는 거는 제가 시험에 낼 가능성이 많다. 아시겠죠? 자, 이 그래프는 반응 무자극 검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산모가 진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진통이 얼마까지 있나요? 압력이 자 보시면 160까지, 60까지 있어요. 60까지. 그럼 60이면은 그러고 이제 1분, 한 1분, 2분 정도, 아니 1분, 2분, 3분 정도 쉬었다가 또 진통이 있죠. 그죠? 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아를 보니까 태아가 지금 진통하고 상관없이 태아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 없고 자기 120의 라인에서 그냥 꾸준히 가고 있고 중간에 한 번 더 액티비티가 있어요. 여기 한 20, 30 정도 되겠네요. 맥박이 한 140 올라갔죠. 여기도 맥박이 한 150까지 올라갔죠. 그럼 여기가 120이면 30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한 145 정도 올라갔고 140 정도 올라갔고 요거는 한 150 정도 올라갔네. 그죠? 그런데 떨어짐은 없잖아요. 120m로 떨어짐이 없죠. 하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태아가 산모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파요. 아야 엄마 배 아파 막 이게 소리 지르는데 지를 때
쭉 올라가고 여기가 중심점이거든요. 배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지금부터 배가 이제 안 아파져요. 서서서서 안 아파지면서 회복이 되는 시기인데 태아가 지금 120도로 이리 있다가 산모는 배는 수축은 회복이 됐는데 태아가 심음이 지금 얼마큼 떨어졌냐면은 190 한 105 정도 되겠네요. 떨어진 거예요. 그죠? 떨어졌죠. 한번 왔어요. 근데 여기 또 와요. 여기는 한 95까지 내려왔네요. 산모는 지금 진통이 왔다가 회복이 됐잖아. 이 회복되는 시기는 자궁에 어떤 것도 파워가 가지 않기 때문에 태아 심음이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태아 심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뭐란다? 후기하강이라고 해요. 후기하강. 후기하강. 그죠? 자, 후기하강인데 지금 이 산모는 거의 지금 풀텀이에요. 풀텀. 지금 분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만을 한다 안 한다는 이게 자궁 수축이 지금 온다 안 온다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심장이 떨어진다. 이거는 태아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고 가사 상태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옥시토신을 중단해야 되고 산모에게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산모의 위치가 똑바로 누우면은 밑에 제대정맥을 다 눌려요. 그럼 산모를 옆으로 돌려야 돼. 옆으로. 척이로 눕히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금 3번 왔는데 4번, 5번, 6번 오면 어떻게 한다? 10분 내로 달리고 어디로 간다? 수술방으로 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자르고 아이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최소한 20분 내로 해줘야 됩니다. 이랬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후기하강한다. 후기감퇴, 다른 말씀 후기하강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하강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불규칙한 하강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45분, 30분이 넘어서 한 커트를 더 찍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 커트 다시 찍겠습니다.